족집게 강의 1강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 같이 봅시다, 여러분. 61페이지에 그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 대해서 언급을 같이 했었고, 그 밑에 보시면 참고로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검진, 흡연 학생 예방, 흡연 학생 상담, 그리고 당뇨 환자 식이요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몇 차 예방에 속할까요? 2차, 제가 이거 좀 헷갈릴 만한 것만 따로 적었어요. 검진 나오면 무조건 2차, 그리고 흡연 학생을 상담한다 그랬으니까 담배 피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2차, 그냥 전교생을 대상으로 금연 예방 교육을 한다 이렇게 말했다면 1차, 그리고 당뇨 환자 식이요법을 한다 이래 말하면 2차. 그런데 밑에 보시면 당뇨 환자들한테 망막이나 왜 당뇨 환자들은 실명될 수 있으니까 망막의 합병증, 신장의 합병증 이런 거를 알아본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거가 된다? 몇 차? 3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 망막 신장 합병증을 검사한다 그랬으니까 3차.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끼리 함께 공유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자조집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자조집단 이 말 나오면 몇 차가 된다? 3차. 그리고 또 치과로 친다면 의치를 했다, 임플란트를 했다, 치수병을 치료했다 이렇게 말하면 3차라고 했습니다. 임플란트, 의치 또는 발치 그리고 치수를 치료했다, 치수병을 치료했다 이래 말하면 3차.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서 꾸준한 발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해도 3차 맞죠? 그리고 당뇨 환자가 인슐린 투약에 대해서 꾸준히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해도 3차. 그래서 1차, 2차, 3차 구별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물리치료라는 이 말이 나와도 몇 차가 된다? 3차라고 하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보시면 그 밑에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곳은 어디에서 한다?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 그죠? 감염병이 발생한 지역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감염병 발생 전에는 하고 발생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부분인데 발생 전에는 제일 신경 써야 될 게 뭘까요?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게 가장 먼저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발생 전에는 예방 사업에 힘을 쓴다는 거. 예를 든다면 환경관리 몇 차 예방이에요? 1차 예방이니까. 그 다음에 보건교육 안 생겼을 때 하니까 1차 개인위생 이런 거를 예방 사업에 초점을 두겠다. 그런데 만약에 감염병이 발생했다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빨리 찾아서 색출하는 게 가장 포커스가 되겠죠. 걸린 사람, 균을 가지고 옮기고 있는 사람을 색출하는 거. 결론은 감염병이 발생 전에는 예방에 힘쓰고 감염병이 발생하고 나서는 찾아내는 거. 그래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야 되니까 색출에 힘쓰는 거. 그래서 실제 문제 중에서 결핵 발병률이 높을 때 간호조무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뭐다? 보균자 색출에 힘쓴다. 그거 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이런 식으로도 풀이했어요. 전염병이 이미 발생했어요. 키워드는 지금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때 예방접종은 이미 끝난 거 아닌가? 이미 생겼으니까 이때는 예방접종 하시면 안 돼. 그럼 이때 어떻게 할까요? 걸린 사람 빨리 떼어놔야 되겠죠. 격리하고 찾아내는 거. 격리, 색출에 힘쓰는 거죠. 두 가지가 여러분 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복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지역사회에서 많이 묻죠. 임신 초기에 매독균이 발견됐어요. 그럼 이때 간호조무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할 일은 하면은 조기 치료를 위해서 의사에게 보고한다.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의사에게 보고한다. 그럼 이때 조기 치료가 언제 안에 끝내야 됩니까? 20주 이전, 20주 이전에 조기 치료를 끝내야 되는 거죠. 왜? 만약에 이 경우에 20주 이전에 조기 치료를 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 그럼 매독을 검사하는 테스트가 뭐예요?
VDRL 또는 봐서만 테스트라고 하죠. 그럼 이 테스트를 하는데 이 테스트를 할 때 이 자체가 할 때 어떤 겁니까? 매독은 균이기 때문에 균 이름이 트레포네마 팔리둠이라는 균인데 그걸 알아보는 검사를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인부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치료를 못했어. 그럼 이때 매독이 임신에 미치는 영향에 아기가 태아가 유산될 수 있고 또는 죽은 아기를 출산할 수도 있고 또는 일찍 나올 수도 있고 조산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아기가 나와요? 심한 황달. 그럼 이때 심한 황달이라는 게 뭐예요? 핵황달. 그래서 매독으로 인해서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은 유산될 수도 있고 사산될 수도 있고 도산될 수도 있고 심한 황달을 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완벽하게 어떤 아기가 선천성 매독 아이가 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선천성 매독 아이의 증상이 어때요? 콧대가 녹아내렸죠? 안장코 그리고 그 콧구멍에서 고름 같은 게 나온다 그랬죠? 스누플즈 그리고 아이가 이가 날 때 이가 뾰족뾰족 톱니 모양의 치아가 된다 그랬죠? 허치슨 치아 안장코 그 다음에 스누플즈 그리고 허치슨 치아 마비는 아닌데 마비인 것처럼 보이는 거는 가성마비 이런 선천성 매독의 증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 5개월 이전에 치료하면 태아한테는 가지 않아. 그래서 5개월 이전에 매독 검사해서 빨리 조기 치료에 힘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얘랑 구별하실 거는 풍진이죠. 풍진은 인부가 얼마 안에 걸렸을 때 큰일 난다? 3개월. 3개월 이전에 걸려버리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기형아를 출산할 수 있고 매독은 5개월 이전에 치료를 끝내면 태아한테는 영향을 안 준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밑에 질병 진단 테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어요, 여러분. 자, 질병 진단 테스트는 매독을 알아보는 테스트는 뭐예요? 매독을 알아보는 거는 VDRL 바서만 테스트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여기 장티푸스를 알아보는 건 뭐예요? 장티푸스는 비달 테스트라고 했어요. 이것도 피검사예요. 매독을 알아보는 것도 피검사, 장티푸스를 알아보는 것도 혈청, 피검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를 알아보는 거는 제가 외우실 때 DS 이렇게 외웠잖아요. 디프테리아는 시크 테스트 이렇게 했고 성홍열을 알아보는 거는 제가 SD 이렇게 했죠. 성홍열은 딕 테스트 이렇게 말했고 결핵을 알아보는 거는 투베르쿨린 테스트라고 했고 유행성 이하선형 같은 경우는 증상이 어때요? 새콤한 거를 먹으면 엄청나게 아프다 그랬죠. 신음식을 먹으면. 그래서 새콤한 거를 먹여봤을 때 아이가 아 하고 아파하면은 뭐다? 이하선염, 볼거린 거고 그런 걸 표현 안 했다면 아우 셔 그냥 그렇게만 했다면 이하선염이 아닌 거라서 새콤한 것의 대표적인 음식 레몬을 먹여본다. 그래서 레몬 테스트 이렇게 말했고 에이즈는 굳이 외울 건 아닌데 엘라이자, 웨스턴 이런 식으로 약간 엘라이자 외국 만화 같은 거의 캐릭터 이름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혈청 검사인데 피검사인데 에이즈 진단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 다 그냥 까먹더라도 여러분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하자. 여기 있는 매독을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비달 테스트가 장티푸스라는 거, 그리고 3번 하는 거에 디프테리아 시크 하는 거, 디프테리아 시크 테스트, 성홍열 딕 테스트, 5번의 결핵이 투베르쿨린 테스트 3, 4, 5는 반드시 기억을 하실 것. 알 거라고 믿습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자 오른편에 보시면 이번에는 성병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성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을 때 일단 우리가 전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 직접 전파라는 게 있고 간접 전파가 있는데 간접 전파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매개물이 있어서 매개물을 통해서 옮아가면 간접 전파, 매개물이 없이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아가면 직접 전파. 그러면 우리가 일본 뇌요. 이거는 직접 전파예요, 간접 전파예요.
간접 전파. 중간에 누가 옮겼어요? 모기가 옮겼잖아. 그 다음에 패스트 이런 거는 누가 옮겼어요? 쥐가 옮겼죠. 그럼 이거는 간접 전파라고. 근데 반면 성병 같은 경우는 누가 중간에 모기가 옮기고 파리가 성병을 옮겨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거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직접 가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매개물이 없이 직접 전파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성병은 너무 멀끄름하게 생겨서 누가 성병에 걸렸는지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어렵다. 그리고 한 사람만 치료하면 안 되고 파트너와 치료한다. 이 1, 2, 3, 4에서 가장 중요하게 교육해야 될 게 뭘까요? 4번이야. 환자한테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 희망을 줘야죠. 희망 안 주면 여러분 그냥 에이 나만 걸릴 수 있냐고 다 옮겨보고 다닐 수 있으니까 꾸준히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한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하고 밑에 있는 범불안 장애는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렵진 않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1번의 파란 글씨로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죽을 뻔할 만큼 위험한 거 또는 죽는 거는 아니지만 그만큼의 극심한 스트레스 그런 거를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인 반응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한다. 이거는 1번에 진한 글씨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정의를 묻지 않고 사례를 물어볼 거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지하철에 누가 남자가 터치가 스킨십이 이렇게 터치가 되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럼 외상후 장애가 되는 거고 심각하게 내가 뭐 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를 내가 당했다. 그러면 이것도 외상후 장애가 되겠고 자연재해 예전에 뭐 대구 쪽에서 우리 경북 쪽에 불 나고 이랬잖아요. 그런 사고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외상후 장애가 되겠다. 그럼 이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됩니까? 눈도장 찍어주세요, 여러분. 그럼 외상후 장애 환자들한테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뻔했던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걸 되게 무서워해. 왜? 그 건물이 무너질까 봐. 계속 그냥 벽이나 금간대가 없나 그게 자꾸 눈에 들어온대요.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무너지는 건물에 들어왔는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나만의 생각이에요. 진짜 건물에 균열이 있는 거예요. 나만의 생각이지 주관적인 거라고. 그럼 주관적인 그 생각이 잘못됐잖아. 그럼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객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를 로 바꿔서 교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외상적 사고를 바라보는 자, 두 번째 줄에 주관적 지각은 무너질 것 같아요라고 자꾸 생각 드는 거를 객관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교정해줘야 돼. 그래서 이때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제가 옆에서 있어 드릴게요. 그게 답이 아니라고. 무너지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는 거, 교정하는 거, 첫 번째. 그런데 환자는 자기는 자꾸 무너질 것 같으니까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날 거야. 그럼 신체적인 증상이 땀이 삐질삐질 난다든지 막 손이 떨린다든지 가슴이 벌렁벌렁 뛰거나 하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런 증상을 무시한다 아니면 받아들여준다? 받아들여줘야 돼. 그 증상까지 무시하면 안 돼. 불쌍하잖아요. 안타깝잖아. 그럼 그런 증상에 반응을 한다, 반응하지 않는다? 반응한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긴 하지만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심리적 증상을 나타내는 건 안 됐잖아요. 반응을 해서 대상자한테 손을 잡아주면서 많이 무서우시군요. 많이 힘드시군요.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치료적 의사소통 중에서 뭐예요? 그 사람 마음을 읽어주었죠? 반영이라고 하잖아요. 반영하는 거죠. 하고 그다음에 그러나 그 건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그럼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 그거를 고쳐줘야 돼요. 그대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내버려둬요. 고쳐줘야 돼. 그래서 세 번째 줄에 환자의 비논리적 사고를 교정해준다. 이렇게 말했고 그러면 이 환자는 자기는 자꾸 무서울 거야. 어떤 생각이 들까? 내가 안 무너질 거라는 걸 나도 이제 알아. 아는데 자꾸 그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러다가 미치는 거 아닐까?
내가 이러다 정신병 걸리는 거 아닐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환자한테 희망을 줘야죠.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지금 악몽에서 아, 그런 일이 있었다 하고 옛날 일처럼 얘기하실 때가 생기실 거예요 하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거죠. 자, 이 내용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외워서라기보다는 이해하시면서 봐야 돼. 잘못된 생각을 고쳐준다, 그대로 인정한다. 고쳐준다는 거. 그러나 그 사람이 나타나는 그 증상에 반응을 해준다, 모른 척한다, 반응을 해준다는 거. 시간이 지나면 벗어날 수 있다고 희망을 준다는 거. 그런 내용이 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후 장애는 어떤 분명히 특정 사건이 있었어. 특정 사건이 있었는데 범불안 장애라는 거는 어떤 막연한 특정 사건은 있었던 적 없어요. 그럼 어떤 거요?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집에 갔는데 자녀분들이 이번 이제 곧 신학기가 됐는데 공부 안 하고 놀고 있어. 그럼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어때? 불안하겠지. 그러면서 아, 얘가 이제 고3 됐는데 아무래도 아유, 그런 것 같아.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근데 아직 떨어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바로 6개월 이상 만약에 그런 증상이 지속되고 그리고 전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비현실적인 걱정. 여러분이 걱정 유난히 많은 분들 있잖아. 비현실적인 걱정하고 과도하게 걱정하는 거. 이런 게 바로 뭐다? 범불안 장애예요. 자, 그러면 어떤 꼬맹이가 집에 왔더니 엄마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유치원에 안 가면서 뭐라고 하냐? 엄마, 집에 있을 거지. 내 갔다 오면 집에 있을 거지. 이렇게 자꾸 물었어. 그러면서 엄마가 없을까 봐 유치원도 안 갈라 그래. 이거는 외상후 장애예요, 범불안 장애예요. 범불안 장애가 되는 거죠. 둘의 차이점이 그거입니다. 봐주시고. 그 다음에 변화 단계 이론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술이나 담배를 대상으로 해서 환자들한테 보건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럼 우리가 보건교육의 바람직한 변화 순서가 어떻게 일어나야 됩니까? 1차적으로 지식의 변화. 여러분 보건교육의 바람직한 변화 순서는 지식의 변화. 두 번째는 태도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이 습관의 변화. 그럼 습관은 다른 말로 실천, 그리고 행동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게 바로 내가 교육을 했다 그래서 바로 실천을 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라고. 그럼 그게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일어납니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단계를 표시를 한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자, 여보, 담배 좀 끊어. 담배 몸에도 해로운데 이렇게 말했을 때 자, 그 남편이 뭐라고 한다? 무슨 소리? 나한테는 담배로 인한 문제 하나도 없어. 담배 많이 피워도 전혀 뭐 100살까지 잘만 살더라. 내 친구는 담배도 하나도 안 피고 운동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심장병으로 죽었잖아.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내가 말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단계가 계획 이전 단계라고 그래요. 그럼 계획 이전 단계는 전혀 끊을 생각이 없어요. 문제에서 전혀 끊을 생각이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계획 이전 단계예요. 시험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계획 이전 단계는 전혀 끊을 생각이 없는데 이 단계 때 그럼 포기하나? 아니요.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왜 안 좋은지를 계속 설명해. 왜? 보건교육의 순서에 지식의 변화가 생겨야 되니까 그 남편의 머릿속에 지식을 넣어줘야 되니까 담배가 당신한테 왜 안 좋으냐면 이러면서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정보를 제공해. 그러면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서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 나오면 계획 이전 단계예요. 그러면 정보를 계속 줬어요. 그럼 계속 줬으면 자기도 머리를 달고 있는지라 어떨까? 알게 됐어. 지식은 생겼어. 그럼 지식이 생겼는데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혈압도 있는데 담배가 안 좋다는 거를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인정해요.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해롭다는 것을 인정했어. 알게 됐어. 알게 됐는데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설 지나고 바로 끊을 게가 아니라
나중에 담뱃값도 오른다고 하니까 담뱃값 오르면 끊을게. 그럼 담뱃값이 언제 오르는지 여러분 알아? 모르잖아. 그런 식으로 당장 키워드는 당장 끊을 생각은 없어요. 언젠가 끊을게. 나중에 끊을게.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단계다? 계획 단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획 단계는 키워드가 해롭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장 끊을 생각이 없는 게 계획 단계예요. 아까 계획 이전은 그런 것조차도 지식이 없는 단계고, 그럼 이제 당장 끊을 생각은 없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말을 하는 거야. 교육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편이 어떻게 한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번에 설이 있으니까 설날부터 끊을게. 그랬어. 그럼 지금 오늘부터 설날까지는 D-Day가 한 달 이내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예정일을 키워드가 한 달 이내로 정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단계다?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D-Day를 한 달 이내 딱 잡으면 준비 단계예요. 그럼 준비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 준비 다음 단계가 뭘까? 머릿속에 준비 행동 옮기는 거잖아.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행동 단계예요. 그럼 행동 단계는 키워드가 시작한 지 아직 6개월이 안 됐다. 시작한 지 6개월이 안 됐다. 이래 말하면 행동 단계야. 그럼 이때 액션 옮겼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뭐가 나타날 거야. 의존성 있는 담배였으니까, 의존성 있는 거를 했으니까 분명히 끊으면 피고 싶다.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겠죠? 그걸 뭐라 그래? 금단 증상. 분명히 행동 단계 때 금단 증상 나타날 거거든.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보, 분명히 당신 금단 증상 나타날 거야. 그래서 입이 바짝바짝 마를 거야. 음료수 마셔. 그리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입이 짜증 궁금할 거야. 껌 씹어. 사탕 먹어. 그리고 뭔가 자꾸 하고 싶으면 내 스크린 골프 끊어줄게. 운동해.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이런 거를 가르쳐야 돼. 그게 바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거를 중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보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시고 하는 중재. 그리고 중요하죠. 금단 증상 대처법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 게 행동 단계예요. 행동 단계. 그러다가 이제 5단계 때는 유지 단계는 자, 끊은 지 얼마는 지났다? 6개월이 넘었어요. 아까 끊은 지 6개월이 안 됐다? 그럼 무슨 단계? 소통 단계였고 6개월이 넘었다 하면 유지 단계예요. 그럼 이때 유지 단계는 6개월이 넘었으니까 곧 조만간에 이제 완전히 습관이 들 거야. 실천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순간에 누군가가 아유 과장님 담배 빨아요 하면서 담배를 입에 물려줘 버렸어. 그러다가 아니 하면서 담배를 빨아버렸어. 그러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옆에서 뭘 가르쳐줘야 된다? 분명히 당신 곁에 누군가가 유혹을 할 거야. 근데 그 유혹을 할 때 어떻게 물리쳐야 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유혹 대처법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유지 단계야. 그리고 여보 너무너무 잘하고 있네 하고 잘한다 지지해 주고 그게 유지 단계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해서 하나를 물었을 때 찾아내는 거 또는 다음 중 변화 단계 이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이 바른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섞어 놨을 때 찾아내는 거 그거를 물어볼 거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트레스. 자, 우리 여러분 스트레스 지금 시험이 얼마 남았습니까? 나름대로 있죠. 크든 작든 누구나가 있어. 잘하는 분이든 성적이 조금 부족한 분이든 다 있어. 그럼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적응을 하는가? 그거를 일반 적응 증후군 또는 스트레스 반응 이론이라고 하는데 1차적으로 스트레스가 오면 처음엔부터 우리는 지진 않아. 처음엔 어떨까? 여러분이 우리 처음에 실습 끝나고 공부하고 요점 같이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생각이 있어요? 까짓 거, 이제 공부 슬슬 해봐야 되네?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하면서 약간 리프레시 되는 느낌으로 환기가 될 거야. 그럼 이때는 어떤 신경이 움직일까? 약간 스트레스가 올 때 교감신경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1단계는 교감신경이 흥분했다. 교감신경이 작동했다. 그 말이 들어갈 거고, 그럼 교감신경이 움직이니까, 긴장하니까 잠도 좀 자는 것도 좀 힘들기도 하지만
그중에 대표적으로 심계항진. 뭐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 심계항진도 있고 약간 초조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긴장하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긴장하고 심계항진이 나타나고 교감신경이 움직이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 경고기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기. 이때는 스트레스가 온다 하고 알려주는 단계가 돼요. 그럼 알려주면 우리는 어떡할까요? 바로 포기하진 않아. 어떡할까요? 열심히 싸워보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런 단계 하려고 공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열심히 맞서보는 거죠. 그 맞서는 거를 대응기전이라 그랬어. 그래서 여러 가지 대응기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대응기전을 이용한다 이 말 나오면 싸우는 거야. 그거를 무슨 식이라고 한다? 저항기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럼 싸웠어요. 싸웠는데 시험치기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성적은 그냥 계속 공부를 안 해서 바닥을 치고 있어요. 100% 내가 봐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생길까? 자포자기 하겠죠? 그리고 또 우울하겠죠? 자, 여러분, 우리 취업 얘기들 막 여러분들끼리 하면은 나는 어차피 안 될 건데 싶어서 취업도 물 건너갔네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겠죠? 그러다가 여러분, 너무 큰 스트레스면 인격도 분리돼, 멘탈도 쪼개져. 그리고 또 여성이라면 승리도 안 해, 호르몬 분비도 끊어져. 즉,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에 내가 졌어요. 내가 졌다고. 그 단계가 내가 지쳐버렸어. 무슨 단계라고 한다? 소모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단계도 시험에 한번 물었었는데 어떻게 묻냐면 스트레스 반응 이론에 의하면 교감신경의 흥분으로 정서적으로 긴장하고 심계항진이 나타나는 게 무슨 시기냐? 경고기. 다음 중 저항기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바른 것은 1번 교감신경의 반응, 2번 대응기전을 이용한다, 3번 자포자기 우울 인격의 분리가 된다. 어떤 거야? 대응기전의 이용 이런 거죠. 그래서 경고기, 저항기, 소모기 이거 정확하게 사례들을 한번 눈여겨보시고 제가 즐거운 것만 하시면 돼요. 즐거운 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낫병원. 통정리라서 순서대로 안 하고 단원별로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낫병원입니다. 자, 낫병원은 여러분 어떤 거야? 낮에는 병원에 가고 입원하고 밤에는 집에 가는 거. 그죠? 그럼 이거는 낮에는 병원에 있는 거 보니까 입원은 맞네? 그런데 입원을 했으면 24시간 입원해야 되는데 밤에는 집에 가는? 그럼 여러분 병원 갔다가 집에 가는 거는 외래 치료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납병원은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정도 되는 거야. 그래서 입원 치료와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다. 잘 나오는 용어였어요. 두 번째, 그 말은 병원에 출퇴근한 거하고 똑같죠. 그리고 낮에 병원에 있었어요. 밤에 있었어요. 낮에 있었어. 그래서 출퇴근 형식의 주간 재활센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재활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납병원은 몇 차 예방이다? 3차 예방에 들어가요. 납병원은. 그 말이고 그 밑에는 여러분 납병원의 장점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납병원은 입원 치료, 외래 치료의 중간 단계다. 출퇴근 형식의 주간 재활센터다 하는 거 시험에 곧잘 물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까 말했던 1차, 2차, 3차 예방을 정신건강에서도 쭉 한번 해본 거예요. 자, 1차 예방은 쭉 압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정폭력을 상담한대. 그리고 또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홍보하는 거. 홍보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뭐다? 1차 예방이다. 그 말이고 그럼 2차 예방은 여러분 눈여겨보자. 2차 예방은 자, 우울증 조기 검진한대요. 검진 나오면 몇 차라 그랬어요? 2차라 그랬거든. 그 다음에 조심, 정신과적으로 응급 진료를 했대. 그럼 응급 진료를 했다면 이미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죠? 이미 문제가 있는 거잖아. 진료를 받았다는 건. 그럼 몇 차다? 2차. 그 다음에 정신과적으로 응급 상담을 받았대. 그럼 응급 상담을 받았다는 말은 뭔가 정신과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응급 상담도 2차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한테, 시도한 자에게 응급으로 개입했다. 그건 몇 차일까?
자살 시도자에게 응급으로 자살 못하게 개입을 했다. 몇 차일까? 2차. 2차. 무조건 응급 나오면 2차 하세요. 응급 상담, 응급 진료, 응급 개입 이런 말 하면 2차 하셔야 됩니다. 2차. 그다음에 3차 예방은 사회 복귀, 그다음에 직업 훈련, 재활 훈련, 약물 교육, 그리고 자조 모임이라고 했죠. 자조 모임. 이런 거는 3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막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방어 기제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방어 기제는 제가 명칭만 짜라라 하고 적어놨는데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이거는 분명히 용어 정의를 묻지 않고 어떤 사례를 물어볼 거니까. 그럼 제가 말하는 거, 자, 나는 담배로 인한 문제는 나한테는 전혀 없어. 이렇게 말했어. 나는 담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은 나한테는 전혀 없어. 말했어요. 근데 왜 없겠어? 있겠지. 근데 자기는 없다고 하는 거죠. 뭐다? 부정이에요. 현실을 거부하는 거. 현실을 거부하는 거. 부정이에요. 자,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 시한부 선고를 받았는데 집에 와서 10년 뒤에 세계 여행 갈 것을 버킷리스트에 적고 있어요. 무슨 단계일까? 무슨 단계일까? 자, 여러분 잘 들어봐. 제가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어. 의사가 그렇게 했어. 그런데 집에 와서 예쁜 수첩에다가 10년 뒤에 버킷리스트에 세계 일주 여행을 적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잖아요. 뭐다? 부정이에요. 그렇게 말할 거고. 그 다음에 임종의 단계에서 난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하면서 여러 병원을 전전하고 검사를 다니는 건 뭐라고 할까? 부정이에요. 그래서 부정의 사례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두 번째, 내가 담배를 피게 된 게 순전히 김대리 때문이야. 김대리가 내한테 자꾸 그 꼬드겨가지고 담배를 피게 됐어. 그건 뭐죠? 남 탓하는 거죠. 책임 전가 그 단어가 생각나야 돼. 책임 전가 또 누구누구 탓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투사라고 합니다. 투사. 그다음에 억압과 억제는 구별하자 그랬죠. 억압은 어떤 거였어요? 완전히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무의식의 세계로 눌려버려서 진짜 떠오르지 않는 거. 떠오르지 않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죽었어. 자식이 죽었는데 아침에 엄마가 어떡한다? 얘 왜 안 일어나? 밥 해놨어. 밥 먹어. 하는 거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는 소리가 안 나니까 없으니까 죽었으니까.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자식이 없어. 그럼 근데 뭐라고 한다? 얘가 언제 나갔어?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일찍 나갔지? 이거는 너무 괴로워서 죽었다는 거를 무의식의 세계로 눌려버려서 자기는 전혀 죽었다는 걸 몰라. 이게 바로 뭐다? 억압인 거죠. 억압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 뭐예요? 여러분 설날 때 어디 시댁 가고 놀러 가고 어디 여행을 갔어. 그런데 공부가 걱정은 되는데 어차피 놀러 간 거 공부 생각 안 하려고 잊으려고 애를 쓰겠지. 그러나 애를 썼지만 순간순간 스물스물스물 생각은 나겠지. 잊으려고 애를 쓰는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억제라고 해요. 억제. 억제는 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런 말이 들어갈 거예요. 두 가지 구별하고. 그 다음에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난 거야. 자, 폭력을 쓰는 사람이 권투선수가 되었다. 뭐예요? 좋은 쪽으로 폭력을 바꾼 거죠? 승화라고 하죠. 승화. 그 다음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전혀 반대로 행동하는 거? 반동. 반동은 반대로 행동하는 거야. 반대로. 자, 그래서 신우가 너무 밉고 얄미워 죽겠는데 신우가 집에 오니까 너무 반가워요 하면서 막 좋아했어. 뭐죠? 반동이에요. 반동. 그 다음에 전치와 대치가 다르죠. 그죠? 전치와 대치. 특히 대치는 대상을 다른 데로 옮겨가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수업 때 뭐라고 했어요? 자식을 잃은 엄마가 자기 자식하고 비슷한 나이
어떤 여자애. 그 여자애한테 자기 딸 옷을 입히고 딸처럼 자기가 막 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뭐예요? 자기 딸이 죽은 그 딸의 대용물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대치예요. 다른 대상에게로 옮아간 거. 우리의 속담에 뻥 대신 박이다. 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른 대상에게로 옮아가는 거를 대치 이렇게 말해요. 반면 전치는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무슨 말이야? 여러분 감정 쓰레기통에 누구한테 퍼볼 거야? 누구한테 쓰레기통에 집어넣을 거예요? 내 감정을 약한 사람한테, 만만하고 약한 사람한테. 그래서 직장에서 혼나고 나서 집에 와서 막 성질을 낸다든지 이게 바로 뭐다? 전치예요.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약한 존재에게 푸는 거예요. 그거는 전치라고 해요. 전치. 대치는 다른 대상에게 애정이든 뭐든 옮아가는 거. 그런 건 대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닮아가는 걸 뭐라고 할까? 동일화. 대표적으로 롤 모델